하이솜입니다. 가전과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스마트폰,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 LNG 운반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철강과 화학, 바이오시밀러와 의약품, 그리고 배터리의 친환경 에너지 기술까지 이 모든 것을 세계적 경쟁력으로 수출할 수 있는 국가들은 미국, 독일, 일본,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경제 대국이거나 특정 기술과 산업에서 독보적인 과점을 통한 유리함을 가지고 있었죠. 반면 한국은 그렇지도 않았고 인구와 자원 규모도 작은데 이렇게 다방면에서 폭넓은 산업 경쟁력을 가지게 된 것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희귀한 사례이기에 우리는 이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식품과 문화 콘텐츠 수출을 통해 제조업 강국에서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올라선 것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것이죠. 유럽 전역에 발행되는 이탈리아의 매거진 더웨이 매거진도 그런 평가를 내렸는데요. 매체는 서울이 얼마나 매력적인 도시인지 설명하면서 서울은 다시 한번 가장 많은 것을 수출하는 세계 수도 중 하나가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문화 수출을 하는 세계 강국이 되었기 때문이란 것이었는데요. 실제 우리나라는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 역대 최고 기록인 132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영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의 매출만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콘텐츠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또 생산하기도 하는 곳은 넷플릭스일 것입니다. 최근 넷플릭스의 2025년 신규 콘텐츠 발표에서도 이는 증명되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넷플릭스가 절대로 우리나라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도 나왔습니다. 미국 엔터테인먼트 매체 데드라인은 넷플릭스가 2025년에 비영어 프로그램 라인업을 살짝 공개했는데 이탈리아, 일본, 독일, 스페인, 브라질, 콜롬비아 등 다양한 국가들의 글로벌 콘텐츠 생산을 발표했다면서 넷플릭스가 경쟁업체들과 달리 이런 폭넓은 글로벌 콘텐츠 생산 전략을 구사하는 그 근거가 바로 한국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넷플릭스 최고 콘텐츠 책임자 벨라 바자리아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사람들은 자기 지역 이야기의 진정성을 좋아한다. 그렇기에 먼저 자국에서 공감을 얻는 쇼와 영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현재 36개 언어의 더빙과 33개 언어의 자막을 제공하는데 넷플릭스의 공식 집계에 의하면 현재 넷플릭스 가입자의 80%가 한국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024년 1분기에 넷플릭스가 공개한 구독자 수가 2억 6,960만 명이었으니 그중 80%인 2억 1,568만 명이 새로운 한국 콘텐츠를 항상 기다리는 시청자들이란 것이죠. 하지만 구독자가 아닌 실제 시청자는 6억 5천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하니 그럼 한국 작품을 보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엄청나게 많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의 의미를 해석해보자면 미국 중심의 문화지배력 구조에 변화를 이끌기 시작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란 것이죠. 그러니 넷플릭스는 내년에도 대한민국 콘텐츠에 온 힘을 실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넷플릭스에서 발표한 2025년 라인업 중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도깨비와 더글로리의 시나리오를 쓴 넷플릭스의 여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김은숙 작가와 영화 극한 직업으로 1,000만 관객을 기록했던 이병헌 감독, 김우빈, 배수지, 노상현, 안은진 배우가 뭉친 작품. 그냥 출연진과 제작진의 이름만으로도 압도적인 작품인 다 이루어질지니였고 류준열, 신현빈 배우 주연의 연상호 감독 작품 계시록도 큰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예능 프로그램은 바로 피지컬백 시즌3였는데요. 미국 매체 하이피스트와 콜라이더는 무려 87개국에서 1위를 찍은 한국의 예능. 오직 승부에만 집착하는 서구권의 서바이벌 예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력을 선보인 피지컬백의 시즌3가 확정되었다면서 한국은 서바이벌 예능에서도 다른 국가들이 하지 않은 시도를 하는 국가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넷플릭스가 대한민국을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는 시도를 더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 넷플릭스를 매우 긴장하게 할 결정이 한국과 미국에서 나왔는데요. 그것은 바로 세계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깜짝 놀래킨 초대형 한미 기업들의 파트너십이었습니다. 그 주인공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제작사 겸 배급사인 워너브라더스와 CJ E&M이었는데요. 이 두 기업들은 서로의 작품들을 영어와 한국어로 리메이크하고 작품 개발, 자금 조달, 배급까지 협력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한 미국 매체 버라이어티에 의하면 각 스튜디오는 개별적으로 리메이크 작품을 개발하고 제작하게 되며 워너는 이 모든 작품들의 글로벌 배급사 역할을, CJ E&M은 한국과 아시아 및 튀르키예 지역에서의 출시를 담당한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계약을 통해 워너브라더스는 기생충과 같은 한국 영화의 미국 버전을 제작할 수 있게 된 것이고 CJ E&M은 해리포터를 포함한
12,500편 이상의 워너브라더스 작품들을 리메이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리메이크 작품들의 글로벌 배급도 이미 보장된 것이니 정말 엄청난 일인 것이죠. 프랑스 매체 이테크는 이번 계약에 대해 워너브라더스가 넷플릭스를 화나게 할 거대한 계약에 서명했다 평가했는데요. 할리우드는 스튜디오들이 막대한 자금과 작품 계약을 놓고 경쟁하는 거대한 전쟁터인데 넷플릭스를 잡기 위해 워너브라더스는 한국과 손을 잡았다면서 이는 정말 엄청난 계약으로서 한국의 거장 박찬욱, 봉준호 감독 등의 작품을 워너가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어쩌면 향후 몇 년 안에 한국 버전의 해리포터나 한국 버전의 인터스텔라를 보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이야기한 매체입니다. 그리고 워너브라더스는 이미 넷플릭스를 직접적인 경쟁자로 지목하고 한국 거장들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었다는 매체는 박찬욱 감독과는 이미 HBO 드라마를 만든 바 있고 봉준호 감독과 함께 제작한 미키 세븐틴도 이미 기다리고 있다면서 여기에 더해 이런 파트너십까지 체결하여 워너브라더스는 넷플릭스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워너브라더스의 CEO 마이클 드 루카와 팸 압디는 이번 계약에 대해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CJ 부회장인 미키 리와 CJ E&M 팀은 부러움을 살 만한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냈고 전 세계 관객들에게 공감을 얻는 작품을 통해 한국 영화 시장의 강자로 거듭났다. 워너는 영화의 제공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하기 위해 CJ E&M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다. 아직 이들 스튜디오가 가장 먼저 리메이크할 작품은 결정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번 계약을 두고 멕시코의 TV 비평 매체 토마타조스는 과연 워너가 리메이크할 한국 작품이 무엇이고 반대로 CJ가 리메이크할 서구의 작품은 무엇인지 예상해본다면서 한국은 해리포터나 바비 등의 현대 히트작들을 한국 문화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의 한국 리메이크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와 위대한 개츠비 같은 작품이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도 한국 특유의 미학과 서사적 감성으로 재해석된 반지의 제왕이 가장 보고 싶다는 기사였는데요. 한미 초거대 스튜디오들의 이번 계약은 실로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기사는 이것은 문화교류의 장을 열 것이며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프랑스 매체 IGN 또한 우리는 이제 해리포터의 한국 버전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또 다른 프랑스 매체 이콜라지는 워너와 CJ의 계약을 통해 이제 한국은 할리우드의 새로운 엘도라도가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약 전부터 할리우드는 한국에 이미 관심이 있었다는 이 매체는 할리우드는 이미 한국 영화를 리메이크해왔고 기생충의 미국 버전도 시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데이비드 핀처 감독이 오징어 게임을 리메이크하려는 시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한국에 대한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의 욕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이 매체는 한국에서도 MBC와 KBS를 통해 더빙 방영된 바 있는 폴리스 아카데미의 한국판을 보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미국이 한국 작품을 리메이크하거나 반대로 한국이 미국 작품을 리메이크한 사례는 무수히 많았죠. 작품에 따라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는데 미국이 우리나라 작품을 리메이크하는 것보다는 미국 오리지널을 우리나라가 리메이크하는 것이 더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합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도 이 소식과 관련한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는 엘도라도를 두고 할리우드 초거대 스튜디오들과 더욱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게 된 상황이 된 것이기에 꽤나 불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넷플릭스의 독주보다는 현재 우리나라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디즈니와 함께 또 다른 글로벌 스튜디오와의 협력은 전혀 나쁠 게 없다는 생각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워너의 OTT 계열사인 HBO Max와 한국과의 관계, 그리고 현재 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 콘텐츠 쟁탈전에 대한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